이게 이제 그 가장 유명했던 그 칠불사 회동.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씨, 김영선 전 의원, 네. 그다음 명태균 씨, 그리고 이준석, 천하람 등등등이 모여서 개혁신당 1번 비례를 김영선 전 의원을 꽂아주자. 요 관련된 이제 회동을 했던 게 요 칠불사 회동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미 보도는 2024년 9월쯤에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다 밝혀졌는데, 요 지금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날짜를 보시죠. 2025년 2월이면 칠불사 회동 사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백 수천 번, 108번 이상 번뇌를 했을 시간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려 해서 명태균 씨가 내가 입만 뻥끗하면 너는 끝장난다라고 말했다는 보도입니다. 저한테도 이제 명태균 씨가 그랬어요. 그 칠불사 나오면은 이제 이준석 후보는 아마 내일 바로 정계 은퇴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칠불사 정말 강한데 그거 하나면은 정계 은퇴할지도 모른다. 그게 아마 홍명화 신문 사건이었죠, 칠불사에서.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정말 엄청난 게 있나 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되게 이제 명태균 씨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직 그 이준석 씨는 이제 고발은 되었지만 아직은 이제 오세훈, 홍준표에 견져서는 수사가 검찰 수사가 좀 깊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도도 덜 나갔고요. 그렇습니다. 예, 명태균 그렇습니다. 씨가 입만 뻥끗하면 넌 끝장난다. 도대체 어떤 팩트이길래? 그죠? 예. 그러나 이제 오늘 저희가 그 팩트를 공개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좀 사건이 좀 그 시일이 좀 지났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빌드업을 지금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좀 잘 따라오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자, 작년에 그러니까 뉴스 토마토의 보도가 9월 나왔을 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추석 앞두고 갑자기 이제 터져 나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이때 이준석 씨는 어떤 입장을 밝혔었죠? 그냥 그 여사가 김건희 씨가 그냥 조언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말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얘기해서 조금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 취재를 마쳐서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보니까 정말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네, 자꾸 좀 웃기네요, 좀. 네, 가장했었네. 다음 슬라이드가 더 웃긴데요, 내용이. 네. 이게 이 기사의 그 내용입니다. 이 보면 제보가 완결성이 떨어진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김건희가 그 누군가를 창원에 꽂고 싶어 한다는 인사를 꽂지도 못했으니까. 그 완결성이 있으려면 김여선을 쫓아내고 그 김건희가 원하던 인사를 꼽았어야 이제 핍진성이 맞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틀린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를 꼽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김영선을 내쫓은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요게 이제 지금 지난 총선 때 이야기인 거예요. 예, 작년, 때. 2024년 총선. 예,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김영선 의원이 있던 자기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김해로 쫓겨나던 김해갑으로. 이때 꼽으려고 했던 인사가 누구였냐면 그 얼마 전에 공개됐었죠. 김상민이라고 전 조국 혁신당 대표 그 법무부 장관 시절 때 수사를 했던 부장 검사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은 국정원에 네, 그 국정원장 비서로 들어가 있는 이분이 이제 부장검사 시절에 추석 때 나 출마할 것처럼 문자 보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자중하지 않고 출판 기념회까지 열어가지고 급기야 징계까지 받았는데 그런 분이 이제 국정원 법률 특보였나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 꽂혔다는 그런 아주 비화가. 그리고 이때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미수인지도 판단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아직 드러난 게 별로 없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예,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김건희가 김영선을 쫓아내고 누군가를 그 자리에 꼽으려고 했어요. 근데 미수에 그친 겁니다. 그게 한동훈의 방해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는 지금 김종양 의원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좌절됐죠. 그래서 이제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가지고 이준석이 좀 부인을 하니까 이건 그냥 좀 그냥 뭐 미수에 그친 거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선의로 조언을 해준 거이지 않겠냐. 네, 이렇게 부인을 하니까 뉴스토마토가 추가로 보도를 이어가죠. 바로 그 칠불사 회동을 폭로해 버립니다. 너 이준석 같이 있었잖아 이때. 너 이거 다 봤잖아 텔레그램. 네. 그런 취지의 기사로 보여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텔레그램을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
김건희와 나눴던 텔레그램 메시지를 가지고 이 공천개입 관련된 내용이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개혁신당 1번 비례대표를 이제 뭐 시쳇말로 승부를 갖다 쇼부를 치다가 기사로 드러난. 네. 어쨌든 이때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 후보, 뭐 천하람 최고위원, 뭐 원내대표죠 지금, 그리고 뭐 등등등 이렇게 국회의원 그 공천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다라는 그래요. 예. 자, 이때 이제 그 김영선 씨가 이제 김건희 씨랑 나눈 대화 내용, 명태균 씨도 이제 보여주고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실제로 이때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어떤 대화를 나눴고, 김영선 씨는 김건희 씨랑 몇 번의 통화를 했는지 그 팩트를 저희가 확인을 해왔죠. 네, 자 보시죠. 바로 이 내용을 이준석 씨는 봤을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문자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으로 지금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살짝 설명 좀 해줄까요?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그 창원 이창에서 이제 공천을 못 받게 되니까 김해 갑으로 이제 지역구를 변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김영선 측에서. 네. 근데 이제 그 경선을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김해하고 창원은 붙어 있어도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그 김해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땅은 영남이지만 거의 정치 지형은 수도권에 가까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입니다. 그게. 그런데다가 털을 잡고 산 사람도 아니었고요. 외지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이길 방법은 없죠, 그게. 네. 그래서 이제 단수 공천을 달라. 경선하면 지니까. 그 김영선에게 단수 공천을 주세요, 사모님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문자를 아마 이준석은 봤을 겁니다. 7불사 회동에서. 특히 저 김태호, 조혜진 이 사람들도 낙동강 벨트에 전략 공천인 사람들이거든요. 저희가 이 문자 메시지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하고 지금 보도를 하는 거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또 뭔가를 또 보여주었을까요? 네, 계속 이제 보시면은 김해갑에 이걸 경선을 시켜버리면 오선 중진 의원인데 김영선 의원이 이걸 단수 공천 안 주고 경선을 붙여버리면 100% 깨진다. 그러면은 망신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당신이 그 정리에 딱 책임지고 총대를 메고 단수 공천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압박을 하는 메시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김건희 씨가 답을 하네요. 예, 단수를 주면 역시 좋지.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인데요. 단수 주면 역시 좋다. 근데 기본적으로 경선돼야 되고 그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 만나가지고 포섭을 먼저 해나가는 게 답이 아니겠냐, 뭐 이렇게 하는. 김건희 씨가 이렇게 답을 한 문자도 있고요. 자, 또 하나 어떤 내용이 7불사 회동 때 문자가 공개가 됐을까요? 지금 여기 나온 민홍철 의원은 김해갑 현역 국회의원인데요. 민주당 소속. 3당 합당 이후로 영남에서 최초로 민주당 깃발 달고 4선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고향도 김해, 김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변호사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김영선 의원이 죽었다 깨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수 공천을 일단 해야 쪼무레기 후보들로는 못 이기니까 김영선 의원을 일단 박아놔야 되고 단수 공천을 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사정하는 거고, 밑에 보시면 제가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님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에게 제가 경선하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놓은 공이 있으니까 나를 봐서라도 김영선 김해갑에 단수 공천 시켜주시오. 이렇게 재차 이제 호소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거는 근데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의 뭐 대화이고 이것만으로도 물론 깜짝 놀랄 내용인데, 그렇죠. 김영선과 김영선과 김건희 본인이 수차례 전화 통화한 내역도 아마 보여줬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저희가 어렵게 입수한 내용이고요. 그 보면은 이제 한 11차례 그 시점이 이제 작년 총선이 있기 직전 시점에서요. 여러 번 그 김건희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24년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공천 앞두고 지금 한 열흘 남짓 사이에 김건희 씨가 직접 김영선에게 전화를 건 것도 있고, 예. 그죠? 김영선 씨가 김건희에게 거꾸로 전화를 건 흔적도 있고, 네. 어쨌든 둘 사이에 최소 11차례나 통화 또는 문자를 주고받은 흔적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언론에 보도가 나온 적이 없죠? 예, 나온 저희가 아마 단독으로 확인한 못본 것 같아요. 네, 지금. 내용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7불사 회동이 2024년 2월 아까 26일이었나요? 29일인가 아마 그랬어요. 예. 그게 이제 벌어졌을 때 아마도 김영선 씨는 그죠? 이준석에게 봐라. 김건희가 나한테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직접 걸어와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7불사 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역시 또 김영선과 김건희가 문자를 교환하면서 네, 이준석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뭔가 이런 정확한 문자 내용은 이제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문자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데 다만 어쨌든 이렇게 11차례나 김영선과 김건희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공천을 하고 예, 문자와 통화를 했다라는 거는 팩트로 확인이 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것도 아마 검찰에서 아마 파악을 해서 그 수사를 하고 있겠죠? 예, 하고 있을 것으로 뭐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래요. 야, 이거 실제로 수사하고 있는 거는 이미 다 보도로 나와서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요게 원래 창원 의창에서 이제 밀려난 김영선을 이제 김해갑에 이제 그 공천 주기 위해서 그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이제 그 이렇게 민원을 하고 그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그 텔레그램 문자 내용 자체는 이미 언론에서 그때 당시 보도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명태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봐라, 여기에 내가 이거 김영선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단수공천이 원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김건희는 공천에 개입을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원칙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준석도 외려 그 쉴드를 쳤죠. 김건희가 예. 공천 개입하지 않은 거라고. 근데 이때 저는 김건희의 공천 개입은 이 김영선을 김해갑에 꽂아 놓는 거가 아니고 애당초에 김영선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에 김상민 네, 그렇죠. 꽂아 놓는 과정에서 공천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당시 명태균 씨한테 집요하게 그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 명태균 씨는 요 그 창원 저 김해갑에 꽂아 놓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하고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문자만 공개하고 JTBC 기자한테도 그걸 보여줬다잖아요. 예. 그 JTBC가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김건희 씨가 그렇게 얘기한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갔는데 그걸 보고 내가 명태균 씨한테 그 말고 애당초에 창원 의창에 김건희 씨가 원하는 사람을 끼워넣기 위해서 뭔가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주고받은 문자도 있을 것 같다. 예. 그것도 JTBC 기자한테 보여줬냐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얘기를 안 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권지현 씨가 이제 취재한 거에 따르면 김상민 검사는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김영선을 밀어내고 그 꽂으려고 했던 김상민 검사는 훨씬 더 김건희의 측근이었다. 예. 그래서 아예 형사 구부장 검사할 때 김상민은 대기업하고 영부인 담당 검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대통령뿐만 아니고 영부인한테도 그 보고를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었던 그리고 김상민을 그 이쪽에 공천 지역구에 꽂기 전에 백운산이라고 하는 그 철학가를 찾아가가지고 관상까지 보이게 할 정도로. 예. 전형적인 네, 김건희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 밀려난 거죠 사실 김영선이. 예, 정말 김영선이 챙겨줬다면 김해갑 같은 그런 사지에다가 꼽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뭐 창원에서 조금 그 성산구라도 꼽아주면 모르겠는데 네. 김해에서 김해갑에서 보수 정당이 이긴 게 마지막으로 이긴 게 2008년 18대 총선이었어요. 그 뒤로 4연패였습니다. 그런 험지에다 누가 꼽아줍니까 그거를? 그런데 이때 하여튼 제일 이상했던 건 이준석은 왜 그렇게 김건희를 그때 쉴드를 치려고 했는지. 그때 이상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상했죠? 방송 통해서 네. 이제 확인 이제 드러나요. 네.
어쨌든 수돗물 수족관 똥물까지 마셨는데 그게 참, 예. 네, 본인이 예. 연루된 것까지 좀 드러날까봐 애써 좀 수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2024년 9월 20일 7불사 회동 이제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준석이 밝힌 내용은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김영선의 공천 개입 주장에 대해 마치 김건희의 공천 개입 주장을 이때 처음 들은 것처럼. 예, 그렇죠. 네. 그 전까지 이런 일이 김건희 씨가 벌이고 있는지 난 몰랐는데, 이런 제보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좀 주의 깊게 봤는데, 근데 팩트가 좀 부족하더라. 김건희가 정확히 개입됐는지 팩트가 좀 부족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런 거 가지고는 비례대표 달라는 주장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바로 거부했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준석의 해명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준석은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이때 처음 알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는 흔적들을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당시에, 이게 이제 그 해명이에요. 같은 기사랑 비슷하네요. 예, 기사 똑같네요. 내용이 빈약했고, 그죠? 같은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당시에 이렇게 내용이 빈약하고 주장도 맞지 않고 본인은 이제 요구를 거부했고 공천은 공관위원장이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취지로 그래요. 한 거죠. 제보가 부족했다.